이야기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멜러리라는 여성으로 시작됩니다. 멜러리는 임신 중이며 곧 출산 예정입니다. 그때 그녀의 여동생 제시카가 와서 텔레비전 뉴스를 봤냐고 묻습니다. 뉴스에서는 이상한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멜러리가 뉴스를 보니 러시아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기이한 질병이 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리포터는 이것이 질병인지 바이러스인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단지 갑자기 무언가를 본 사람들이 통제력을 잃고 잔인하게 자살한다는 것이죠. 뉴스에서는 이 질병이 수백만 명에게 퍼졌으며 이제 러시아에서 다른 나라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하지만 멜러리는 이 뉴스를 무시하고 제시카와 함께 임신 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의사는 아기가 아주 건강하며 곧 엄마가 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멜러리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을 나서는 순간 멜러리는 한 여자가 자신의 머리를 유리창에 세게 부딪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광경을 보고 멜러리는 겁에 질려 제시카와 함께 서둘러 차에 탑니다. 멜러리는 제시카에게 빨리 가자고 합니다. 러시아의 그 위험한 바이러스가 여기에도 도착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바깥 거리에는 이미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었고 스스로를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는 급히 시동을 걸고 빠르게 집으로 차를 몰아갑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도로에서는 많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모습을 본 멜러리는 너무 무서워지고 그때 운전하던 제시카가 무언가를 보게 되는데 그녀의 눈 색깔이 변합니다. 이제 제시카는 통제력을 잃고 차의 속도를 높여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를 일으키려 합니다. 멜러리는 그녀를 말리려 하지만 마치 누군가 그녀의 정신을 지배한 것처럼 제시카는 멈추지 않고 결국 차는 다른 차와 충돌하여 사고가 납니다. 다행히 이 사고에서 두 사람 모두 살아남아 차 밖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멜러리가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그녀는 여동생 제시카가 트럭 앞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봅니다. 멜러리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제시카의 끔찍한 죽음에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그녀는 여동생의 시신 곁에 머무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도망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 틈에 섞여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녀를 밀어 넘어뜨립니다. 한 여자가 그녀를 도우러 오지만 멜러리를 일으키기도 전에 그녀 역시 정면에 있는 무언가를 보게 되고 제시카처럼 불타는 차에 들어가 자살합니다. 그때 톰이라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멜러리를 일으켜 가까운 집 안으로 데려갑니다. 이 집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갑작스러운 이 모든 상황에 크게 겁먹은 상태였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묻지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TV를 켭니다. 뉴스에서는 바깥에 무언가가 존재하며 그것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미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고 보도합니다. 리포터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졌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집의 모든 창문과 문을 닫고 집 밖으로 나가는 실수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이 사람들은 서둘러 집의 모든 창문을 닫고 심지어 창문에 신문지를 붙여서 바깥에 있는 그 괴물이 자신들을 볼 수 없도록 가립니다. 이런 식으로 3일이 지납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집 안에서 불안해하며 앉아있을 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한 여자가 울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합니다. 톰이 그 여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려 하는데 더글라스가 그를 막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감염된 것은 아닌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멜러리는 더글라스에게 총을 겨누고 톰에게 그 여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라고 합니다. 톰은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그 여자는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올림피아이고 올림피아 역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올림피아에게 눈가리개를 하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묻자 올림피아는 식량이 떨어져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여기까지 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더글라스는 자신들도 7일 동안 이 집에 갇혀 있어서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밖에서 어떻게 식량을 구할지 고민합니다. 다행히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슈퍼마켓이 있지만 보지 않고 그곳까지 가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때 집주인이 집 밖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CCTV 카메라를 통해 그 괴물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면 그 괴물을 피해 슈퍼마켓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요. 집주인은 스크린으로 괴물을 본다고 해서 사람이 감염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두 굶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도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그를 의자에 밧줄로 묶습니다. 혹시 그가 감염되더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괴물을 본 사람은 누구나 자살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다른 사람들은 그를 그곳에 남겨두고 다른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스크린을 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스크린에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의 얼굴 표정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곧바로 그의 눈 색깔이 변합니다. 잠시 후 그 방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도 그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집주인은 자신의 머리를 눈앞의 탁자에 부딪혀 자살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은 극도로 무서워지고 그들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 괴물을 스크린으로 보든 아니면 눈앞에서 보든 그것은 기필코 당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요. 그 후 그들은 모니터 화면을 부수어버립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그 괴물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더 지나고 이제 그들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슈퍼마켓에 갈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톰은 GPS를 사용하여 차로 시장까지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그들은 차창을 페인트로 덮어 그들이 바깥 풍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바깥에서 그들을 볼 수도 없게 합니다. 그 후 5명이 GPS의 도움을 받아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갑니다. 앞길을 보지 못한 채 GP의 이의 도움으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시 전체가 황폐해졌고 길거리에는 시신들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조금 더 나아가자 차가 세게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차의 센서로 미루어 볼 때 차가 그 괴물들에게 둘러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톰은 포기하지 않고 차를 앞으로 몰아 어떻게든 가게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눈가리개를 하고 차에서 내려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와 그들은 가장 먼저 창문과 문을 닫고 눈가리개를 풉니다. 가게 안에는 식량과 필요한 모든 물건이 가득했고 그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각자 최대한 많은 식량을 모읍니다. 여기서 우리는 멜러리와 톰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톰은 좋은 사람이었고 멜러리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두 사람도 필요한 물건을 찾기 시작합니다. 멜러리는 새장 안에 있는 3마리의 새를 발견하고 그 새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가게 문을 누군가 두드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울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제 그들은 그 남자에게 동정심을 느끼면서도 혹시 그가 감염된 것은 아닌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주면서도 혹시라도 그가 감염되었다는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든다면 그를 죽일 준비를 합니다. 그들이 문을 열자마자 그 남자는 억지로 들어오려 하면서 이 괴물들은 너무 아름다워요. 모두 봐야 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이 남자가 감염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제 그 남자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찰리는 모두를 구하기 위해 그 남자를 세게 밀어 밖으로 내보내고 자신도 그와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밖에서 그 남자는 찰리를 잔인하게 때려 죽이고 찰리는 동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여기서 멜러리는 괴물들이 가까이 있을 때 새들이 시끄럽게 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 새들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후 남은 4사람은 식량을 가지고 돌아오고 그들은 모두 찰리의 죽음을 매우 슬퍼합니다. 이제 밤이 되고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것을 봅니다. 그때 밖에서 문을 누군가 두드립니다. 올림피아는 밖에 누군가를 알게 되자 생각 없이 그 남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때 멜러리가 그를 보고 총으로 쏘겠다고 위협합니다. 집의 나머지 사람들도 방에서 나와 낯선 남자를 보고 두려워하며 올림피아에게 왜 이 남자를 안으로 들였는지 소리칩니다. 올림피아는 자신이 밖에서 혼자 지냈으며 혼자 밖에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에게 동정심을 느껴 안으로 들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게리라는 이 남자는 제발 자신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사이코 같은 사람들이 침입했고 그들이 강제로 친구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 악마를 보게 했고 그것을 본 친구들은 모두 자살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어떻게든 도망쳐 여기까지 왔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그 악마를 본 사람은 누구나 그 악마가 보여주는 가장 큰 슬픔이나 상실을 보게 되어 극도의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리는 몇 가지를 더 말해줍니다. 그는 그 사이코 같은 사람들은 눈가리개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악마를 보고 기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리의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 악마가 이미 삶에서 매우 불행한 사람들은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속으로 부서져 있기 때문에 악마의 이 계략이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악마는 그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냥하게 합니다. 이제 게리 역시 그 악마의 꼭두각시인지 아니면 이들과 같은 평범한 인간인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모두들 게리에게 집에 머무는 것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더글라스는 게리를 전혀 믿지 못하고 화가 나서 총을 들고 그에게 나가라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샤를라가 와서 더글라스의 머리를 무언가로 때려 그를 기절시키고 모두 함께 더글라스를 다른 방에 가둡니다. 그리고 게리는 모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 다음날 갑자기 멜러리와 올림피아 두 사람 모두에게 산통이 시작됩니다. 톰과 샤를라는 그들을 도우며 위층 방으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게리는 아래층에 머무르고 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악마의 사진을 잔뜩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의 눈을 보면 게리 역시 악마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멜러리와 올림피아는 아이를 낳습니다. 올림피아는 딸을, 멜러리는 아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아래층 새장에 갇힌 새들이 시끄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이에 짜증이 난 게리는 새장을 들어 냉장고에 가둬버리고 창문에 붙어있던 종이들을 떼어냅니다. 그때 더글라스는 그의 행동을 보고 그 역시 악마의 꼭두각시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들은 악마를 보고도 죽지 않고 오히려 악마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더글라스는 소리쳐 내가 저 남자를 집에서 내보내라고 했잖아 라고 말합니다. 더글라스의 목소리를 듣고 톰이 아래층으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때 게리가 뒤에서 와서 톰의 머리를 때려 그를 기절시킵니다. 그 후 게리는 더글라스도 제거하기 위해 그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귀에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는 더글라스를 내버려두고 위층 올림피아와 멜러리의 방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창문에 붙어있던 모든 종이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올림피아가 밖을 보자마자 악마에게 사로잡힙니다. 이제 멜러리는 올림피아가 어떻게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할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올림피아에게서 딸을 빼앗고 그때 올림피아는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합니다. 그 후 게리는 샤를라를 붙잡고 강제로 그녀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녀 역시 감염되어 스스로를 끝장냅니다. 이제 게리가 멜러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멜러리는 이불로 자신과 두 아이를 덮어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무사합니다. 하지만 게리는 이불을 빼서 그녀를 밖을 보게 하려고 부추깁니다. 그때 더글라스가 총을 들고 나타나 눈을 감은 채 게리를 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게리는 더글라스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 달려가 더글라스를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떨어뜨립니다. 게리는 가위로 더글라스를 죽이며 너는 그 악마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톰이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 샷건을 집어들고 게리를 쏴서 끝장냅니다. 그 후 톰은 위층으로 올라가 멜러리와 아이들을 안심시킵니다. 이제 톰, 멜러리, 그리고 두 아이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 5년 후의 장면이 나옵니다. 멜러리와 톰은 이제 연인 관계이고 아이들도 많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악마에게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붙잡아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조용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멜러리는 아이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하는 모든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도 알게 되었겠지만 남자아이는 멜러리의 친아들이고 여자아이는 올림피아가 죽기 전에 멜러리에게 맡긴 올림피아의 딸입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릭이라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자신들이 있는 곳이 완전히 안전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그들의 정착지가 있으며 이곳에는 식량과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그들이 이곳으로 오고 싶다면 강의 흐름을 따라 오라고 말합니다. 강의 흐름이 가장 빠를 때 그 근처 숲속에서 그들의 정착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곳에는 많은 새들이 있고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 흐름을 따라 이곳에 오는데 이틀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톰은 그 남자를 믿고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멜러리는 그곳에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녀는 그 사람이 감염된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를 이곳에서 끌어내 죽이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밤에 톰은 멜러리를 설득합니다.
살고 싶다면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눈먼 삶을 살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다음날 그들이 물건을 가지러 밖에 나갔을 때 갑자기 사이코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러 옵니다. 톰은 멜러리와 아이들에게 지금이 이곳을 떠날 때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그 사람들의 주의를 끌 테니 당신들은 뒤쪽 길로 몰래 빠져나가 라디오에서 말한 장소로 강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멜러리는 톰을 그렇게 혼자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톰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중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후 톰은 멜러리와 아이들을 뒤쪽 길로 내보내고 자신은 눈가리개를 하고 샷건을 들고 그 사이코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톰에게 눈가리개를 벗으라고 하지만 톰은 멜러리와 아이들이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주의를 끌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멜러리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멜러리를 잡으러 뒤쫓기 전에 톰은 총을 쏴서 두 사람을 죽입니다. 이 과정에서 톰 자신도 다치고 이제 보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은 그에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는 눈가리개를 벗고 그곳에 있는 두 사람을 더 죽입니다. 이제 사이코 인간 한 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톰이 그 마지막 남은 사이코 인간을 죽이러 갈 때 그 악마도 그곳에 도착하고 톰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배당하기 전에 톰은 그 마지막 남은 사람까지 죽이고 그리고 그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한편 멜러리는 총소리를 듣고 톰이 죽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이 어려운 시기에 톰이 유일한 버팀목이었기 때문에 너무 슬프게 웁니다. 그 후 그녀는 라디오에서 말한 장소로 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이 여정이 매우 어려울 것이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들으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 다 눈가리개를 벗으면 안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요. 그 후 멜러리는 자신과 아이들의 눈에 눈가리개를 묶고 강 쪽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밧줄을 이용해 강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보트에 올라 강 흐름을 따라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멜러리는 새장 속의 새들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몇 시간의 여정 끝에 멜러리는 라디오를 통해 그들이 가고 있는 정착지의 사람들과 연락을 취합니다. 그때 새장 속에 갇힌 새들이 시끄럽게 울기 시작하고 동시에 무서운 목소리가 멜러리를 계속해서 부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계속 나아갑니다. 조금 더 나아가자 그 목소리가 그녀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이제 한 남자가 멜러리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와 눈가리개를 벗으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여기서 안전하고 자신에게도 식량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멜러리는 아이들을 이불로 숨기고 총으로 사방에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그 남자는 멜러리가 눈가리개를 벗지 않을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보트 근처로 와서 멜러리를 공격하고 강제로 그녀의 눈가리개를 벗기려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도 게리처럼 멜러리에게 눈가리개를 벗고 그 악마를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악마는 너무 아름답다고요. 하지만 멜러리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무기로 그를 공격하여 죽이고 그곳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여행을 계속하며 멜러리와 아이들은 24시간을 보냈고 그들은 매우 지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보트가 트럭과 충돌하고 그녀의 아들과 식량이 물에 빠집니다. 이제 멜러리는 아들은 물에 빠지는 것을 막았고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식량은 강물에 떠내려가 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멜러리는 매우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식량을 찾지 못하면 굶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멜러리는 식량을 찾기 위해 보트를 강가에 대고 아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트 위에 머물고 눈가리개를 절대 벗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후 그녀는 보트에 밧줄을 묶고 식량을 찾아 숲속의 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식량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물건을 가지고 돌아가려 할 때 그 악마가 그녀를 쫓아오기 시작하고 인간의 목소리로 그녀를 부릅니다. 멜러리는 총을 쏘면서 빠르게 그곳에서 도망칩니다. 총소리를 듣고 올림피아의 딸은 자신을 밧줄로 묶고 보트에서 내려 멜러리를 찾으려다 바로 그 악매계로 갑니다. 하지만 그때 멜러리가 그녀를 끌어당겨 데려오고 화가 나서 보트에서 내리지 말라고 했지 않냐고 꾸짖습니다. 그 후 이 세 사람은 다시 여정을 계속하고 이제 멜러리와 아이들은 42시간 동안 계속 여행 중입니다. 멜러리는 아이들에게 이제 강에 내리막길이 나올 것이고 물살이 매우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트를 단단히 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자 강이 흐름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트를 세게 잡지만 이 길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들의 보트가 뒤집어지고 세 사람 모두 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물에 떠다닙니다. 이제 멜러리는 아들을 물속에서 붙잡지만 올림피아의 딸은 육지에 도착하여 멜러리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멜러리는 소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도 찾아냅니다. 이렇게 그들은 여정의 가장 어려운 길을 통과했고 이제 그들의 목적지는 꽤 가까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숲속을 계속 나아가고 그때 그들에게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라디오에서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새들의 울음소리를 따라 그 방향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때 그 악마도 그곳에 도착하여 그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 악마는 그들에게 눈가리개를 벗으라고 유혹하려 합니다. 하지만 멜러리는 아이들에게 목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던 중 갑자기 멜러리가 구덩이에 빠져 기절합니다. 아이들도 멜러리가 어디 갔는지 걱정합니다. 그들은 멜러리를 여기저기 찾기 시작하고 이 기회를 이용해 그 악마는 멜러리의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눈가리개를 벗으라고 말합니다. 순진한 아이들은 악마를 멜러리로 착각하고 눈가리개를 벗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 적절한 순간에 멜러리가 정신을 차리고 크게 소리쳐 아이들이 눈가리개를 벗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따라 아이들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후 멜러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에 그 악마가 바로 그들을 뒤쫓고 있었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람들이 정착지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악마를 무시하고 마침내 그 장소에 도착하고 멜러리는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가장 먼저 그들의 눈을 확인하여 감염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그들이 이 세 사람 모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그들을 정착지 안으로 데려갑니다. 멜러리는 눈가리개를 풀고 보니 이곳은 맹인 학교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악마가 그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멜러리는 릭이라는 남자와 만납니다. 이 남자가 바로 라디오를 통해 멜러리와 톰에게 이 장소의 위치를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위험 경고를 받기 위해 많은 새들도 키우고 있습니다. 멜러리 역시 새장에 갇힌 그 새들을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이로써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